전 정권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와 김건희 여사 얘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오늘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퇴임식에서요. 그런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수도하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라 손가락질합니다.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온전히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오늘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 발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본인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저주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 욕을 퍼붓고 여러 본인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이제 메시지는 메시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사건도 일단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전히 지금 검찰 수사 중이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몇몇 생각하는 이원석 총장에 대한 안 좋은 시선 가운데 하나가 이 총장이 과거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수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왜 이제서야 뒤늦게 속도가 붙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걸 두 가지만 제가 비판하면요. 하나는 그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직접 이렇게 조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처벌해서 엄청난 중형을 구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가?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수사는 엄청나게 국론 분열이나 엄청나게 영향이 큽니다. 이런 수사할수록 신속하게 우리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보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잖아요.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수술을 1년 하면요. 환자 죽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 수사를 옛날에는 이게 뭐 4개월이면 4개월, 5개월이면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결론 내려서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수사 보십시오. 본인이 취임할 때 첫날에 결정한 게 탈원전 경제성 조작 압수수색이에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그 압수수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도 못 나아갔잖아요. 이미 본인이 취임할 때 이재명 대표 법하나 대장동 다 수사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결론을 못 내린 이거야말로 본인이 자고 오면 정치 눈치 보다가 결론을 못 내린 거 아닙니까?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결론을 내려야지. 어떻게 2년 동안 지금 명품 백이나 도이치모터스는 하나도 결론 내린 게 없잖아요. 예. 2년 동안 권력 수사 결론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저는 본인이 정치 눈치 보느라고 자고 오면 하더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퇴임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요. 일각에서는 이건 뭐 일각입니다만 최근에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이런 굵직굵직한 수사들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게 공교롭게도 이원석 총장 퇴임을 앞두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이 의문의 금전거래를 두고 여러 뒷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돈이 갔던 걸 사실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시기가 대통령 퇴임 이유입니다. 얼마가 왜 입금됐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간명하게 시기 하나만 놓고 보면 퇴임 이후에 벌어진 일을 논두렁식에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망신 주고 모욕 주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누구로부턴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그 준 게 누구냐는 거죠. 이거 답할 방법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특검해야죠. 특검해야죠라는 게 회계사 출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얘기인데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사이 특혜 채용 의혹과 이것과는 약간의 별개지만 그 수사를 하다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5년간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냐 이 얘기를 하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만나볼 이 화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혹은 문 전 대통령 부부 재산 신고 때는 없던 5천만 원이 왜 갑자기 나왔고 이 5천만 원이 평산마을 밖에 12대 때문에 못 나가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딸에게 송금했다는 얘기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재산 신고 때 없던 5천만 원에 대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요. 공직자의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예. 1,000만 원의 현금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할 때 뭐 현금 얼마, 주식 얼마, 예. 채권 얼마 등등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재산 신고, 그다음에 과감하는 금액들이 매번 이제 신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금 5천만 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집에 그렇게 잘 두지 않거든요. 물론 뭐 몇몇 국회의원분들은 뭐 집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좀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보면 계좌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정치인들은 보면 장롱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돈을 우리는 그냥 계좌로 보냅니다. 뭐 100만 원씩 뭐 부조금들 다 보내고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게 왜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5천만 원을, 그것도 5천만 원과 현금 같으면 꽤 아마 5만 원권이면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른 지인에게 줘서 다른 지인이 은행에 가서 그거를 붙이도록 딸에게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그렇다면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지금 재산 등록 때는 없던 5천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서 이 돈을 붙였으며 그리고 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계좌 이체를 하면 될 텐데 예.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상한 금전거래 얘기를 하면서 그 박성비 서관님 이게 뭐 개인 돈이면 왜 개인 돈이 그 5천만 원 있었냐 혹은 이게 혹시 뭐 청와대 쓰는 특수활동비가 또 5천만 원 흘러간 거 아니냐는 여러 의심들을 막 검찰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단순하잖아요. 왜 재산 공개 때는 없었던 5천만 원이 있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지금 사실 이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사위의 특혜 채용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완전히 사실은 이 건은 별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다혜 씨 딸에게 지인을 통해서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새겨 넣어서 송금을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각에서 제기하는 돈 세탁 의혹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돈 세탁을 하려는 사람이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굳이 김정숙 이름 세 글자를 넣어서 송금을 부탁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건 자체가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어떠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뻗쳐나가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에다 대고 피해 사실을 여러 가지로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이것을 또 하나의 별건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5천만 원의 출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이 5천만 원과 관련해서 뭐 사위의 특혜 채용으로 인해서 사위 서 씨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은 뇌물이 김정숙 여사한테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예.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떳떳하면 기소하세요. 증거가 확실하고 정황이 확실하면 기소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러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건 자체 그리고 문다혜 씨에게 이 5천만 원이 갔던 것도 그 사위 서 씨의 채용 뭐 그 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퇴임 이후의 돈 거래이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에 따라서
나와서 그 당시에 왜 5천만 원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은행으로 가서 거래를 하기에는 그 당시 평산마을에서 시위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본인이 뱅킹을 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숙 여사가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부탁을 했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5천만 원도 지금 보면 뭐 이상직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도 아니고 어떠한 증거가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특검하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본인은 어떠한 증거도 객관적인 물증도 없이 의심만 가지고 또 특검을 외치시죠? 이건 역시도 저는 지나친 정치 공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아니 그 평산마을에 앞에 시위대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관용차 타고 나가서 경호원들 하면 충분히 뭐 돈을 보낼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나와서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박성 비서관의 반론을 들었다면 이제 박 비서관 얘기는 결국은 이게 본론이 원래 본건이 과거사의 특혜 채용 의혹인데 왜 이 5천만 원 수상한 금전거래 가냐. 근데 결국은 앞으로 문다혜 씨를 검찰이 소환할 뭐 여러 예정도 있는 걸로 전해졌지만 이게 경제적 독립 여부, 뭐 태국 이주권이나 뭐 집을 살 때나 이런 것 금전 거래와 과거 사이에 경제 독립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 토리 게임즈 거기도 이제 급여를 230만 원씩 받을 때 그 전에는 이게 지원해 주다가 취업하면 지원 안 해주고 또 이게 실업자가 되면 지원해 주고 예. 이런 이제 뭐 소위 경제 공동체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 흐름도 수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별건이 아니에요. 별건은 이제 뭐 뇌물 수사다가 핸드폰에 여자 전화번호 놓으니까 여성 관계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게 별건이지. 이거는 뭐 전혀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5천만 원도 보십시오.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제 그 신발을 사는데 750만 원을 줘요. 한 번에 10개를 사면. 근데 그게 관봉권 띠가 딱이 둘은 현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 가도 자기 계좌에서 찾아도 관봉권 띠가 둘은 새 돈은 못 찾잖아요. 이거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는 안 되잖아요. 모든 의상비나 이런 게 다 특수활동비가 아닌가. 이 5천만 원도 특활비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니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가 계좌에서 자기가 현금을 빼가지고 5천을 만든 것만 증빙하면 금방 되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전부 묵비권 맹세해요. 제 같으면 가서 이 5천만 원 우리 남편 월급 대통령 월급 받은 거 계좌에서 내가 이게 5만 원씩 5번씩 뭐 뺐다. 이렇게 소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 공개 때 없었던 이유는 이래저래한 이유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억울하면. 예. 근데 그걸 조사를 거부해 보잖아요. 묵비권을. 이게 문제고요. 소환은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박석호 타이스타 대표, 그다음에 조현옥 인사 수석, 그다음에 이상직 4명이 피해자인데 문다혜 씨가 지금은 이제 아직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인데 아마 추석 이후에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뇌물죄는 신분범이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되지만 예. 그러나 비신분자도 공범은 됩니다. 예. 옛날에 최서원 씨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범이 됐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문다혜 씨나 그다음에 남편 서모 씨 있잖아요. 이분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으로 의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아마 문다혜 씨 소환 여부도 날짜 시점이 결정될 것 같은데 아까 유원석 총장이 뭐 현 정권 관련 수사든 전 정권 수사든 제대로 매듭지 못했다는 양쪽에서 공히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다면요.